5월 1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입장을 정할 예정인데요. 인사청문 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 줄 걸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인천에 집결해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0시가 되자마자 후보들도 현장으로 나갔는데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심야 광역버스를 탔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택배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가는 게 유력한데요. 일각에서 제기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예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북 특사 가능성도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보자고 연락이 왔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제가 백반장 가르칠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백반장이 저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류 실장, 신체커 나가도 돼요. 류 실장. 어제 정치부회의 끝날 시점에 제가 이제 클로징을 할 때쯤 검찰 인사가 발표가 됐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에서 다정회를 끝까지 보다가 검찰 인사를 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도 드는데 류 실장이 예상한 그대로 인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평가받는 그런 검사들이 대거 중용이 됐잖아요.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했는데 오늘 예결위에서도 설전이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국장 저를 이제 류스트라다무스라고 이렇게 좀 불러주시죠. 근데 그 대부분이 그렇게 예상을 많이 했죠. 좀 어려운 거를 해줄게요. 네. 불러줄게요. 일단 정치회의에서는 좀 그렇게 불러주시는 불러줄게요. 걸로. 네. 일단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도 제가 이제 지켜봤는데 야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한 장관이 본인 관련 수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던 걸 문제를 삼았는데요. 한 장관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사례를 거론하면서 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과 검찰 인사 얘기는요. 저희가 뉴스픽하고 또 상황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여러 가지 속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동향 관련 보고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정원이 이제 정보위 보고를 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면서 핵실험도 준비가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소식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2박 3일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경제 안보 동맹 행보를 이어가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과 함께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냈습니다. 소위 윤라인 부활이 눈에 띄고요. 또 오늘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장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엇갈린 운명, 그리고 사흘간 밀착 동행, 막 오른 지방선거와 아직은, 그리고 말 안 탔으면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인 어제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엇갈린 운명, 이 두 단어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잠시 일주일 전 한 장관의 청문회 현장으로 가볼까요?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할 일 한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채워놓고 자기 편으로만 채워놓고 그다음에 수사 지고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문회에서 전혀 물러서질 않았죠. 지난 3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모두 막혔다는 게 한 장관의 평가입니다. 2019년 살아있는 권력이던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에는 수차례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윤 갈등이 있죠. 자, 2020년 1월 취임한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그야말로 네, 이런 인사였습니다. 차장을 포함해서 8명이 모두 바뀐 건데요. 그야말로 추다르크가 꺼내든 칼에 우수수 추풍낙엽이 된 셈입니다.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네, 새록새록합니다. 이 당시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이던 한동훈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 또 조국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3차장 등이 모두 좌천이 됐었습니다. 대신에 한동훈 부장 자리에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언론 홍보를 담당했던 심재철 현 남부지검장이, 그리고 역시 추라인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은 승승장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검찰 대학살이 대학살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들의 운명도 엇갈렸습니다. 이 좌천의 성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을 전전하던 한동훈 부장검사,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됐죠. 이 검찰총장의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넘버2로 불리는 대검찰청 차장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 낙점됐습니다. 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 고검 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들, 그러니까 심재철, 이성윤, 이정현 세 사람은 모두 한동훈 장관이 머물던 그곳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보십시오. 자기 직권들을 제대로 챙겼습니다. 이제는 검찰까지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검수 완박 선봉장에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혹세 무민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마침내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 됐다. 이렇게 검찰을 저격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검찰이다라는 거죠. 딱 2년 전 당시의 야당과 같은 반응입니다. 친윤 대 친문 검사의 엇갈린 운명만큼이나 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법무장관.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 네,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전격 인사를 단행한 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오는 9월 검수 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빨리 진용을 갖춰서 주요 사건 수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나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고문과 관련된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서울 동부지검은 산자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산자부 산하기관과 백윤구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검사의 임무는 당연히 범죄와 싸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사흘간 밀착 동행입니다.
네,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옵니다. 2박 3일 일정인데요. 자, 20일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사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매일 만난다고 합니다. 네, 저는 먼저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친중 친북의 굴종 외교를 한 가운데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오늘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21일 예정된 정상회담 준비에 공을 들였는데요. 자, 오후에는 용산청사 지하에 마련된 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NSC 회의도 열렸습니다. 회담 준비와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함께 점검했는데요. 만약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다면 이 한미 정상이 함께 용산 지하 벙커에 들어가는 소위 플랜 B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사 징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후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뭐 ICBM급으로 추정을 하는데 네, 일정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날인 내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늦게 한국에 도착해서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습니다. 윤 대통령도 동행하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현장을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 핵심 인프라로 일찌감치 점찍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President Biden will engage with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leaders in Korea who are mobilizing billions of dollars in investment here in the United States to create thousands of good-paying American jobs. And he will highlight the truly global nature of the US-ROK alliance, from climate and energy and technology to economic growth and investment. 자, 이어서 둘째 날인 21일입니다. 정상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합니다. 이후에 5층 집무실로 이동해서 소인수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을 차례로 갖고요. 오후 4시를 전후해서 청사 지하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합니다. 그리고 나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해서 공식 만찬을 함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차례로 모두 발언을 한 이후에 자유롭게 내외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인 22일 일정은 아직은 비공개입니다. 김태효 차장 설명에 따르면 역시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안보 일정이 될 거라 하는데요. 당초에 알려진 DMZ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다른 장소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이제 향후 5월, 6월, 올해, 내년 어떤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자고 이미 얘기가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일정은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 먼저 한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네, 방한을 계기로 추진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최종적으로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예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don't have a meeting scheduled with President Moon at this time. 네, 또 백악관은 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논의됐느냐란 질문에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회동과 관련해서 자칫 양측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일단 백악관 측에서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한 바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치겠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은 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정보가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죠. 선거 얘기입니다. 마골은 지방선거. 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13일간의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격전지는 역시나 수도권이죠. 여야 지도부 모두 오늘 인천을 시작으로 본격전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유세 현장 소식은 이따 줌인에서 살펴보고요. 자, 이번 선거 혹자는 대선 연장전이란 말도 붙였습니다.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나서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 야당은 견제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론조사 하나 볼 텐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가 51.1%, 새 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등의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가 41.2%를 차지했습니다. 안정론이 조금은 우세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의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이 47.8%, 민주당이 35%로 격차가 12.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이 3.3%를 차지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아직은입니다. 네, 요새 코로나 소식이 조금 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에 2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지난주 다정회를 떠났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끝까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래 정부는 4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5월 말부터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란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 해제 시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 거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이에 정부는 당분간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코로나 관련 입원비 등의 지원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 말 안 탔으면입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게 쓴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딸 정유라 씨를 통해서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 제가 곁에 없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으셨을 텐데 또 제 딸 유라가 말을 안 탔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하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홀로 진짜 6년을 악으로 깡으로 버틴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사실 지금이 6년 전보다 더 힘들어요. 네, 최서원 씨는 또 정유라 씨의 승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향해서 역겹다. 또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선 본인 자식만 귀한 줄 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삶의 소원은 정 씨와 손주들이 따뜻한 세상에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걸 보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최 씨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확정받아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검찰 인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 오늘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예결위에 출석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따가 톡선언 정치하고 주민에서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주민만 얘기하더라고요. 네, 조멘토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네, 자, 좋습니다. 그 검찰 인사 얘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어제 저희가 속보로 얘기했던 내용인데 금융증권 범죄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이 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그 합수단을 총괄하는 자리가 이제 서울 남부지검장인데 윤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인데요. 이번에 임명이 된 양 지검장은 이 과거 한 상가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소위 추미애 라인인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한테 당신이 검사냐? 면서 항의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를 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를 주도했던 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아까 탁현민 전 비서관 얘기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봤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거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저희 정치부에서도 관련된 언급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무산이 된 거예요, 박마커? 이제 백악관이 이번에 한국, 일본 순방 일정을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백악관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갈 가능성이 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네. 자,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에서 먼저 접촉이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발자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탁현민 전 비서관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또 문 전 대통령 임기 중이었던 지난달 말에도 이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가 백악관의 요청으로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먼저 제안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관련 네. 얘기를 했죠. 분명히 미국에서 먼저 이제 연락이 왔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일정을 조정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막판에 좀 방침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네, 지금 뭐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네.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을 문 대통령과 갖고 싶다 이런 제의가 있었다고 하고 일정도 잠정적으로는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악관 측에서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최종 통보를 해오질 않았고 오늘 이제 순방 브리핑을 할 때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건데요. 뭐 어쨌든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린 건데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또 새 정부 출범 첫 한미 정상회담 중에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정확한 사정은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 백악관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신체커가. 네. 자, 좋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뭔가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내일 바이든 온다. 이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과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가 한 후보자의 표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해 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한덕수 후보자 표결 전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지난주 신혜원 체커의 빈자리를 채웠던 백다혜 반장, 뉴스픽에 남기고 간 귀여운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정회원 여러분, 이 다정회에 더 주류 정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첫 시정 연설, 그리고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네, 소주. 한자어니까요. 정확한 발음은 소주가 맞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이 소주를 소주라고 발음하는 우리 백다혜 아나운서의 주량은요. 잠시 후 해시태그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주 한 잔,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에 제안했던 만찬 얘기였는데요.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협치를 강조했었던 국회 시정연설, 하루 만에 이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또 하루 만에 한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빛이 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검찰이 군인을 대신하는 것만 빼면 군인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차지했던 과거 보수 정권으로의 완벽한 퇴행입니다. 명실공히 검찰 국가의 완성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광주로 가는 KTX 기차 안에서 야당이 부결을 시키면 오히려 손해다,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이 내일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인데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더 생각할 게 없습니다. 야당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잘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까지 보셨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협치를 먼저 저버린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입장인데요.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말씀하셔놓고 바로 그렇게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을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조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라라고 이제 이거는 협치가 아니라 정말 전 독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네, 민주당 내 한덕수 후보자 청문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당시부터 부결적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이 방향을 바꾸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분이 필요한데요. 대본에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네, 하지만 한동훈 장관 임명뿐 아니라 민주당이 애초부터 반대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여차하면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죠. 윤 대통령은 일단 내일 한 후보자 표결 전에는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없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내일 한국정상회담 앞둔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들도 문제가 됐습니다. 성비위와 관련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또 간첩 조작 사건 수사에 책임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인데요. 둘 다 윤 대통령과 예전부터 함께 일했던 검찰 출신 인사들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인정을 했지만 사퇴를 시킬 생각은 없다 선을 그은 상태인데요. 공개석상에서의 이 발언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그 생일빵이라는 거를 처음 제가 당해봤습니다. 그럼 생일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주라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버리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네, 여야의 냉랭한 분위기 오늘 국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예결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민주당의 공격 이어진 겁니다. 다름 아닌 검찰 인사 문제였습니다. 협치는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협치입니까?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요.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민주당이 예전부터 문제를 삼았던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관련 내용도 소환이 됐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은 건데요. 한 장관은 핸드폰 비밀번호 공개 헌법상 기본권 문제라고 반박을 했는데 여기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핸드폰 비번 풀면 풀어봐라.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가지 마세요. 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내일 한덕수 후보자 표결 향방이 궁금해지죠.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 나서기도 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정작 새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명한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여부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네, 이 위원장의 발언이 민주당 내에 흐르고 있는 이 부결 기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요. 문희상 전 의장, 또 정대철 전 고문 등 민주당 출신 원로들은 한동훈 장관 임명, 또 정호영 후보자 보류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해줄 건 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절충안이 나온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총리 표결 전 정호영 후보자 거취청리 없다는 쪽으로 입장이 흐르면서 한덕수 총리 부결, 정호연 장관 임명 강행이라는 이 여야 간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지금 성품이나 인사 스타일로 보면은 이런 위법이나 비위가 없는데 이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낭만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 부결이 된다라면은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회와 달리 또 여야가 훈훈한 모습을 보인 자리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인데요.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한자리에 모였죠.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참여하는데 감개무량이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와서 5.18 기념식에서 참 같이 기념하는 이런 상황, 저희가 2년 전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의 변화 환영했는데요. 다만 말에는 뼈가 좀 담긴 듯 했습니다. 광주항쟁의 정신은 통합이고 또 관용입니다. 하지만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5.18 기념사를 들으면서 자유, 인권 외에 이분이 아는 5.18 정신이 무언가 좀 궁금했습니다. 분명한 이 진실 규명 위에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네, 여야의 훈훈한 모습 여기까지였을까요? 지방선거 불과 13일 앞으로 다가왔죠. 민주당의 지지층이 두터운 호남 표심 의식했던 듯한데요.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 세력 후예지 않습니까?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예들인데 결국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영상에 대해서인데요.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중에 이렇게 가사가 담긴 종이를 잠깐 보다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제1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무성의했다 이런 비판 나왔는데요. 박지현 위원장님, 내려가는 길에 가사 몇 번 읽어보는 성의만 있었어도 이런 참상은 안 벌어졌겠다. 팸플릿이라니 대체 이 무슨 만행이란 말인가? 네, 일부 여권 인사들도 박 위원장을 향해서 윤 대통령도 이 대표도 팸플릿 보지 않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모르느냐 이렇게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2초 정도 이 종이를 봤는데 사진이 찍힌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박민영 대변인이나 이준석 대표도 가사를 안 보고 부를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유심히 봤는데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히 불렀는지는 확인이 좀 힘들었고 또 박 위원장이 종이를 본 시간은 한 5, 6초 정도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사실 재창이냐 합창이냐 수년간 논란이 됐을 정도로 전 국민이 모두 즐겨 부르는 노래는 아니죠. 특히 젊은 층에서는 그리 익숙하지 않을 듯한데 이 가사를 끝까지 외우고 완창하는 것만이 5.18 정신 계승의 관건은 아니겠죠. 중요한 건 5.18 정신, 실질적으로 모두가 공유하는 걸 텐데요. 여야 모두 선거 시기에 언급했던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개헌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학살을 자행한 군부 독재 세력의 후예임을 부정하려면 5월 광주 정신을 담을 개헌 논의에 즉각 동참하기 바랍니다. 총리 임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과제들이 나오는 것이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그런 어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출범하기 위한 각종 조치에 대해서 빨리 협조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끝이 없고 기약 없는 개헌론 이런 거는 시작하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 5.18 기념식의 대규모 일행과 함께 참석을 하면서 다음 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도 갈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대통령 대신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말까지 계속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들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양숙 여사도 앞서 취임식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까지 앞으로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 한덕수 인준 후 정호영 거취, 협치 없는 강대강 대치 가나. 네, 자 내일도 큰 뉴스가 많네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오고 또 한덕수 총리 인준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바이든은 신체커가 챙기고 또 한덕수 총리 문제는 유 실장이 챙겨요. 네, 알았죠? 네. 네.
자,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부결시키자는 의견이 오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민주당 간사였던 강병원 의원인데요. 동료 의원들에게 인준 반대 입장을 담은 친전을 보냈습니다. 인준을 할 경우에 이 대통령의 독주에 쓴소리를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불보듯 뻔하다고 한 겁니다. 총리 인준 반대는 이 발목 잡기가 아니라 야당의 사명이자 의무라고도 했는데요. 167석인 민주당이 인준안 부결 당론으로 정하게 되면 한 후보자의 낭만은 기정사실화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론 부결이 아닌 이 자율표결 얘기도 나왔는데 당론 부결 쪽에 무게를 실는 모양새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 한 후보자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아무 액션이 없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도 변수가 된 듯한데요. 선 한덕수 인준 후 정호영 거취 표명 명확히 한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민주당이 치킨 게임을 누가 양보를 먼저 하느냐 이런 치킨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었는데 이 둘 다 양보를 아직까지는 하지 않은 셈인데요. 앞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민 정서를 이유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고 또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주면 여야 협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권의 공개적인 언급도 나왔었는데 윤 대통령과 정 후보자 양쪽 모두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내일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오늘 밤 또 내일 오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또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성비위 의혹으로 지금 떠들썩하잖아요. 추가로 성폭력 의혹이 또 이제 보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민주당에서 제명이 된 박완주 의원실에서 또 나온 건데요. 박 의원의 지역보좌관이었던 인사가 인턴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자체 조사 결과 민주당은 성폭력이 아니라 성추행에 해당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는 2018년 6월 시의원 선거에 공천이 됐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인턴이 가해자의 후보 사퇴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의원에 당선된 가해자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출마한다고 합니다. 네, 어젯밤에 보도됐던 내용이고요. 관련된 속보가 더 나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죠. 네, 일단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재차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박완주 의원 제명 건뿐 아니라 최강욱 의원의 땡땡이 발언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국민의힘 쪽으로 좀 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성상납 의혹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를 맹공했습니다. 본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해명부터 먼저 해라. 민주당의 성상납 의혹이 불거졌으면 당이 해체됐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문제들 지적하고 또 책임을 묻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런 소리 할 입장은 아니죠. 성희롱, 성추행, 심지어 성폭행, 그리고 성상납 이런 걸로 하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다.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 한덕수 인준 후 정호영 거취 협치 없는 강대강 대치 가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조두순 폭행입니다. 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사는 곳을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사적 보복을 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는 소폭 감경된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에서인데요. A씨는 조증, 우울증 등의 의견이 제시된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조두순의 분노를 느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염수 방출인데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도쿄전력의 계획안이 승인됐습니다. 규제기관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현지 어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강한 상황에서 도쿄전력은 내년 봄에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진행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주요 이해 당사국으로 한일 양자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본 언론은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달라진 대응에 주목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악랄한 비방입니다. 네, 지난 3월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가 시속 1000km로 수직 낙하하면서 탑승객 132명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해당 사고가 조종사의 고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외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요청으로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악랄한 비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블랙박스 분석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고의 사고일 거라는 추측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다이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아까 류 실장이 얘기한 거 들었죠? 근데 네. 보통 소주라고 하지 않아요? 소주라고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래요? 저는 소주라고 늘 얘기해요. 아니, 소주라고 그래요? 네. 제가 쏘라고 한 순간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실수했다는 건 들었는데 알았어요? 고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요. 소주가 그건 그거고 저기 주량이 아까 얼마인지 물어봤잖아요. 왜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주량이? 전 소주 한 잔이 제 소주 한 잔. 주량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죠, 뭐. 그래요. 그럼 백반장은 들어가고요. 유 실장은 왜 주류정화예요? 저도 그걸 잘 여전히 모르겠는데.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유 실장은 소주가 아니라 쇠주 이렇게 발음을 해서. 알았습니다. 자, 유 실장이 뭐 주량이 제일 센 거는 뭐 유명한 일이니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소론 정치로 가겠습니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 인천. 오늘 인천의 여야 지도부가 총집결했습니다. 소를 키울 일꾼을 뽑아달라.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승리를 다짐했죠. 소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했는데 조익신 멘토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일꾼! 인천을! 인천 시민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여야 지도부가 인천에 총출동했습니다. 수도권 승부는 물론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지역으로 꼽히죠. 전현직 시장의 맞대결로도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막중한 책임을 진 두 사람 모두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선거운동 신호탄을 우리 인천에서 쏘아 올린 만큼 승전보도 인천에서 가장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도시 경쟁력 1위, 만년 서울에 눌려 지내던 우리 인천이 서울을 제치고 1위가 되었다는 사실인데 시민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5월 19일부터 13일 뒤 6월 1일 인천에서 시작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겁니다. 현재 인천 지역 판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의 인천 상륙을 저지할 선봉장이죠.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 다시 한번 호소를 했습니다. 심판만 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이제는 충분히 심판하셨으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이번엔 일할 사람을 뽑고 지금은 소를 키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인천에서 키운 황소가 있죠. 제 별명이 황소입니다. 일하는 동물입니다. 죽어서까지 자기 살과 뼈, 가죽까지 주인에게 바치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라는 면이 있고. 인천을 떠나 서울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아직까진 반응이 썩 신통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닥에서 느끼는 민심은 아직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특히 서울은 아직은 조금 냉랭하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황소의 진가 아직 알아보질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일을 썩 잘하지 못했던 걸까요? 뜻하지 않은 디스도 당했죠. 제가 인천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 인천 계양이 매우 저발전당에 낙후돼 있어서 계양 테크노밸리를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만들어서 계양을 판교처럼 만들어보자. 뒷린 황소가 머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를 키워서 뭐 하겠느냐는 입장이죠. 소고기 사 먹겠지.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 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자, 방탄조끼를 이기겠다고 해서 후보를 내세운다면 인천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 계양 주민들은 우리 계양이 무슨 호구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소를 키울 시간도 없을 거다. 인천 계양을 출마. 결국은 방탄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도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뭐 법카 같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있고요. 다른 백현동 문제나 또는 성남의 도시인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의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까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그 검찰이 됐든 또는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그 조사하고 수사해서 밝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죠. 우선 법카 문제, 오늘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당연히 법카를 직접 쓰지는 않았겠죠. 법카로 사다 준 그 많은 소고기 과연 누가 다 먹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 총괄 선대위원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최근 경찰 수사에도 맞듣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도 소를 등장시켰습니다. 자던 소가 박장대소할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청부 고발 때문에 수사하고 수사한다고 수사당하고 있다고 또 언론 플레이하고 검찰이 하던 행태를 경찰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총괄 선대위원장은 떳떳하다는 입장이죠.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법안 기꺼이 받겠다는 겁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여기에 힘을 실었는데요. 불체포 특권 폐지에도 이제 흔쾌히 동의를 하셨고, 예. 저도 기꺼이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거 너무 대찬성이고요. 예. 불체포 특권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좀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에 좀 여야가 동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물론 모든 특권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묻고 더블로 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권 폐지에 진심이라면 당론으로 채택하라 역공도 펼쳤죠. 아마 못할 거다 장담을 하면서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못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불체포 특권 사라지는 걸 반대할 분들은 그쪽에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의힘에선 묵묵부답입니다. 설마 선거용으로 던져놓고 본 건 아니겠죠? 당황하셨어요? 이 총괄 선대위원장은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때리기에도 나섰는데요. 공교롭게도 또다시 소가 등장했습니다. 10년 동안 새정치에 울고 드셨는데 지금 맹물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맹물밖에 안 나오는 울고 먹은 사골 그 통째로
보수 정당 구정치 세력에게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뭐 사고를 우려먹어서 뭐가 이제는 뭐 나올 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분은 왜 그렇게 소에 집착하실까? 이 총괄 선대위원장과 안 후보의 이 소를 둘러싼 다툼. 이번이 처음은 아니란 건 안 비밀입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고기 사 먹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지원금이 생겼을 때 겨우 소고기를 사 먹는다. 이건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지. 두 사람이 출사표를 던진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의 현재 판세 한번 살펴볼까요? 각자 선거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점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 총괄 선대위원장은 그 지지율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지난 총선에서는 여기서 송영길 후보가 20% 차이로 압승했던 곳이어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나가셨는데 9.9% 차이다? 이건 좀 의외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있었어요.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최종 득표율은 좀 다르죠. 최종 득표는 투표를 전원이 하는 게 아닙니까? 득표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은 격차가 나는데 자꾸 그런 걸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지지율과 실제 득표 결과는 다를 거란 겁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어떨까요? 안철수 후보의 회사 관련 연구가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정도 나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거기는 실제 투표를 했을 때 30% 차이는 안 날 것으로 보고. 글쎄요, 이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이 총괄 선대위원장의 등판이 지방선거에 미친 효과, 민주당에선 일단 판단을 미뤄뒀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등장 효과가 이제 플러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취임식 효과와 박완주 사건 마이너스 효과를 합친 것에 저울을 쟀을 때 일단은 그쪽이 후자가 세겠죠. 모래바람이 갑자기 확 불었기 때문에 이재명 등장 효과가 바로 지금 보이기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모래바람이 가라앉으면 효과가 드러날 거다 자신을 했습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어떨까요? 당초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었죠. 안 후보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단일화는 없다. 사실상 일축을 했었죠. 이준석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상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일침을 놨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시려면 선대위원장을 하셨어야 했다 꼬집으면서 말입니다. 요즘 톰과 제리 사이가 조금 좋아졌다 싶었습니다. 오늘 소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더니 슬슬 배가 고파옵니다. 갑자기 백다의 반장의 이 말이 떠오르네요.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고기 사주시나요? 소고기 사줄게요. 네. 맞아요. 이제 약속 잡아야 되는데. 백반장하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운영진 분도, 정혜원 분도 오늘 소고기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글을 쓰신 분도 아까 있었는데요. 오늘 뭐 소 얘기가 참 많이 나왔네요. 자, 오늘 그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슈전에서 민영화 이슈를 꺼내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인터넷 팬카페에 이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 같이 싸워달라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도 이 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이 총괄 선대위원장은 선거 유세에서 민영화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전기요금 필리핀에서 70만 원씩 낸다면서요? 맹장 수술도 1,000만 원 달라고. 의료 민영화. 공공의료가 다 망하고 민영화되면 돈 안 주면 치료도 못 받습니다. 맹장 수술에 1,000만 원 어떻게 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민영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이 막아주세요. 유세 현장 상황을 보니까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이제 민영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던데요. 민주당이 민영화 이슈를 이제 부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발언이 빌미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도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뭐 가덕도도 지어야 되고 지금 뭐 인천공항도 좀 확장해야 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국채로 가고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공공기관 선진화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민영화를 밀어붙였던 과거 이 MB맨들을 윤석열 정부가 대거 포진시킬 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요 공공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전력, 의료, 철도, 공항 등 국가의 주요 공공 영역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시도는 철진한 신자유주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려 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국민의 이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죠. 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와 전기의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민영화란 단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허위 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면서 당 차원의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영화란 단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운영위 회의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를 예로 들면서 지분을 민간에게 팔아야 한다라고 한 건 맞습니다. 민영화란 말도 사용을 했는데요. 다만 민영화는 아니다, 선을 긋는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의 모델을 따르자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김 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한 40%, 30% 정도를 그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거죠. 그러면은 민간에 주주들이 생기고 또 그 주주들이 이 회사를 감시를 하게 됩니다. 민영화를 통해서 이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고 그런 민간 부분을 좀 도입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한 점과 같이. 자,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과 관련된 최근에 이제 경찰 수사가 이어졌었잖아요.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재명 위원장이 뭐 연일 이제 검찰 경찰 수사를 비판을 해왔는데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다뤘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면서도 이제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게 서로 존중하고 잘하기 경쟁을 해야지 상대방을 죽이려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소위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을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경찰들 행태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이 경찰, 검찰처럼 수사기소권 남용해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브라질 같은 나라가 그렇게 됐죠.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선진국치고 경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잘했다 칭찬한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증권범죄 합수단 부활입니다. 증권범죄나 이런 막 그 화이트 칼라 범죄, 집단 범죄 이런 거는 정말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저는 증권범죄 합수단 부활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증권범죄 정말 다중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뭐 주가 조작, 펀드 사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건 맞죠.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합수단 수사로 답해야 한다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거 전 첫날 여야 인천 총출동, 소 키울 일꾼대 제2 인천 상륙작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을 맞아서 후보들은 제각각 현장으로 시민 속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하루 평균 10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죠.
그 와중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10여일간 여야의 열띤 선거전이 펼쳐질 텐데요. 보통 이 기간에는 후보들 대부분이 하루 평균 10개 이상의 일정을 뛴다고 합니다. 다들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뭐를 많이 먹여야지 뭐. 네, 모두 밥은 든든히 챙겨 먹고 다니는 거겠죠. 자, 오늘은 지방선거 알려드린 남자 지알 나무로서 서울과 경기도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경기도부터 좀 지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는 깨어 있습니다. 저 또한 24시간 깨어 있는 경기도, 깨어 있는 도지사로 도민분들을 위해서 늘 말보다 발로 그리고 실천을 해서 더 잘 사는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특별도를 위한 더 많이 뛰는 도지사가 되겠다. 김은혜 후보 오늘 자정 첫 일정으로 경기 군포의 택배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재킷을 입고 이렇게 안전모도 쓰고 택배 기사들과 함께 직접 분류 작업에 동참했는데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형 도지사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목적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저는 관료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자신이 현장에서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왔고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현장형 도지사를 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인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 비해 행정 경험이 떨어진다는 게 약점으로 거론돼 왔죠. 이 경륜 부족이라는 지적인데요. 김동연 후보도 그간 이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노려왔습니다. 34년 동안 국정원의 경험을 통한 말 잘하는 말꾼이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으로 또 특권층이 아니라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으로 말만 번지르르하고 국정 운영 경험도 없다는 일갈이었는데요. 김은혜 후보는 이런 약점을 현장에서 한 걸음 더 뛰면서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맞선 듯합니다. 청와대에서의 경험은 다양한 국정 운영을 조율하면서 견딜 수 있는 곳입니다. 기업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체득해서 그것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익을 함께 조율해내는 자리입니다. 말보다는 발이 먼저 가고 그리고 주민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행정 경험, 현장 행정으로서 저는 가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도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김동연 후보를 향해 오히려 실패한 행정 경험은 있으나 마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실패한 경험을 경륜으로 포장한다면 그 행정 경험은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현장 대신 시민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의 밥 마실 전략을 벤치마킹한 것 같기도 한데요. DJ 보고. 아 이제 봤어요? 재밌었어요? 네. 저 스토커 보셨어요? 네네네. 그게 제 캐릭터입니다. 네, 사진 찍으실까요? 파이팅! 어디 댁은 어디세요? 아, 저 서울이에요. 서울이세요? 네. 저 댁은 어디세요? 여기는 어디세요? 전북. 그래서 어떻게 방역버스 같이 아, 차갑고 좋구나. 여기서 어떻게 다 해결하시죠? 네. 저희가 그쪽으로 다 해결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자정 첫 일정으로 이 서울 사당역을 찾았는데요. 단순히 시민들의 눈도장을 찍겠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요. 사당역은 수원, 화성 등 경기 지역으로 향하는 심야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곳이죠. 경기도 교통 개선에 힘쓰겠다는 취지도 담긴 것 같습니다. 이곳 사당동은 많은 우리 경기도민들이 퇴근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어서 직접 한번 나와보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또 그 얼만큼 힘드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선거운동 컨셉은 밥마실, 그러니까 이재명 위원장과 비슷했지만요. 동시에 이 위원장과 적당한 거리 두기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뭐 버프카 같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있고요. 다른 백현동 문제나 또는 성남의 도시인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의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까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그 검찰이 됐든 또는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그 조사하고 수사해서 밝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선 기간 후보들 모두 이재명 아바타란 비판에 시달려왔죠. 김동연 후보는 탈 아바타를 시도 중입니다. 이재명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반면 김은혜 후보에게는 이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는 누구의 아바타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구의 대변인 뽑는 선거 아닙니다. 이게 왜 윤석열, 이재명, 아바타니 이런 논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역효과인 걸까요?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아바타는 비판이 아니라 칭찬이었나 봅니다. 이 아바타 본체 일체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요. 김동연 후보의 탈 아바타 전략과는 정반대입니다. 김은혜가 하면 윤석열 정부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새로 시작하는 경기도정은 임기를 거의 같이 하는 만큼 집권 여당 도지사 김은혜가 경기도로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지역인 서울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 후보들의 첫 일정은 경기도와는 여야가 뒤바뀐 모양새입니다. 이 경기도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현장, 민주당 후보는 시민을 찾았었죠. 반대로 서울에서는 이 국민의힘 후보가 시민, 민주당 후보가 현장을 찾았는데요. 송영길 후보 첫 일정으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이 군자 차량 기지 철도 정비창을 방문했습니다. 차량 사업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요. 안전모와 방호복을 착용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용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과거 용접공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린 건데요. 이제 물론 용접만 하려고 간 건 아니었겠죠. 이 상대 후보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MB 시대가 돌아온다라는 우려처럼 윤석열 정부가 이런 핵심적 기관 산업, 전력이라든지 수도론 이걸 혹시 민영화할 움직임에 대한 우려에 대한 쐐기를 박는 면이 있고, 오세훈 후보에게는 위험을 외주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송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전기, 수도, 철도 등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 국민저항운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력시장 민간 개방 의향을 드러냈었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인천공항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할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요. 송 후보는 바로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즉각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오세훈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송 후보를 향해서 이 민영화 발언을 철회하고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송 후보가 민영화의 개념조차 모르고 오발탄을 날렸다고 직격을 했는데요. 이 정치 선동에만 골몰하니까 없는 사실까지 가공한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전력시장 민간 개방은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를 등장시켜 경쟁적 시장 구조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한전을 민영화하는 것이 되는가? 대통령 비서실장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인천공항 확장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인천공항 지분의 30에서 40% 정도만 민간에 매각하자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대변인이 송 후보를 밀착 마크한 동안 오 후보는 밥마실에 나섰는데요. 이 첫 일정으로 시민들의 안전 귀가를 돕는 안심 보안관과 동행 순찰을 택했죠. 말은 동행 순찰이지만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의도였을 텐데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세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 후보가 마음 편히 밤 산책을 즐기는 사이 유탄이 한 발 날아왔습니다.
이 같은 시각 철도청에 있던 송 후보가 오 후보를 직격한 겁니다. 오 후보 최근 이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던 바 있죠. 송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현재 EBS도 있고 교육방송도 존재하는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탄압이라는 그런 지적을 피하기 위한 어떤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면밀하게 그 상황을 점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TBS를 잘 개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후보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을 해제하려는 게 오 후보의 진짜 속셈 아니냐는 건데요. 앞서 오 후보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었죠. 차라리 그냥 뉴스공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만 없어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자꾸 오해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자꾸 몰고 가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예. 저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 없앤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TBS 내부에서도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요. 오 후보는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대화 없이 하겠습니까? 예. 예, 지금 굉장히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했다고 느끼니까 아마 도둑이 제발저린 것처럼 저렇게 조금은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오늘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소식 알아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이 많은 다정회인 만큼 다른 이야기는 들어가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서울은 반민영화 대 반민영화, 경기는 아바타 대 탈아바타. 네, 들어가서 많이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상 많이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0시가 딱 되자마자 후보들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격전지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후보는 이제 심야 광역버스를 탔고 또 김은혜 후보는 택배 분류 작업을 했잖아요. 자, 오늘 김은혜 후보가 이제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김동연 후보 측에서 자녀의 미국 유학 사실을 거론하면서 가짜 경기맘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 운동에 나서면서 경기맘이라고 했는데 중학생 아들이 현재 미국에서 보딩스쿨에 다닌다. 이걸 뒤늦게 알게 된 경기도 유권자들의 상실감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기맘을 정쟁으로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교육과 보육과 그리고 아이들의 복지를 고민하는 진정한 어머니로서의 후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터전을 잡고 자녀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다 가짜 경기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경기맘은 없을 것입니다. 네, 앞서 김동연 후보 측은 미국맘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었는데요. 김은혜 후보는 아들이 어디서 공부했냐고 물으신다면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아들은 미국 사람이다. 이런 건 네거티브라고 하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잖아 이제 박마커가 준비한 게 더 많은데 끝나고 우리끼리라도 얘기하고 갈까요? 저는 좋습니다. 그래요? 네. 유튜브 하나 만들까요? 소고기 먹으면서. 소고기, 정치부 회식으로 하는 유튜브. 소고기에 네. 쇠주. 알았습니다. 좋아요. 네. 자, 소고기 얘기는 뭐 다음에 합시다. 자, 오늘 정치부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바이든 방안 잘 챙겨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네. 오늘은 쇠주 자주 할 것 같습니다.